여러분, 인사드리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고요. 원래는 5대 3이 맞습니다. 맞는데 막판에 뒤집혔어요. 막판 힘겨루기에서 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통령 측도 그동안 그 반응을 보게 되면요, 기각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기각을 5대 3 정도로 해서 기각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해외 순방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도 들리네요. 그러니 이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막판에 왜 뒤집혔나? 그거는 곰곰이 이제 생각해 볼 일이 많은데, 앞선 제가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은 그거보다도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봐도 그렇지만 끝내기에서 진 겁니다. 끝내기에서. 자, 안타까운데요. 자, 탄핵 인용의 윤 지지자들 망연자실, 찬탄 집회에서는 환호성 뭐 당연하겠죠. 윤 탄핵 인용 결정되자 원달러 환율 1446원 선까지 하락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정권시장입니다.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이 시각 정권시장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상승세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상승세. 온통 이 빨간 그 상승이 많이 눈에 띄죠. 상승폭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요, 상한가를 치는 여기 진양화학, 평화홀딩스, 월비스 뭐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이재명 테마주와 관계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상한가를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상한가 나오죠. 이거 보십시오. 엄청난 상한가 종목들, 평화홀딩스, 진양화학, 월비스, 경남스틸, 유라테크, 꿈비, 유라클, 에러코스, 윈티드랩, 휴맥스홀딩스, 상지건설, 이 가운데 대부분 이재명하고 연결되는 그런 주가들이 많습니다.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은 저기 주식시장을 맡고 있던 억제기였습니까? 라고 저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빨리 이제 탄핵한 것 잘 됐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큰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떠들고 있죠, 저들은. 자, 아무튼요, 정시가 이로써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이제 대선도 치러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또 경제적 변수들이 있잖아요. 트럼프 변수도 있고요.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평소 치지도 않는 골프채까지 잡고 골프 연습도 좀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해 연말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트럼프하고 만났으면 정말 환상의 하모니, 조합이 터졌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세상은 우리 뜻대로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재명 독주 전망, 이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해요. 과연 누가 들이댈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어, 저기는. 자, 이렇게 되면 정가 사범이 아니고 앞으로 그대로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게 되면 정가 10범도 가능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이제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라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자, 윤 변호인,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결정이다. 요번에 이 판결을 보게 되면 거의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인 게 없어요. 거기 제기했던 이슈가 뭐 5개, 6개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전부, 위헌이다라고 판정했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부분 위헌이 아니다 그랬어요. 대부분. 막판에 가가지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그런 이유로 그냥 파면해버렸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위헌이야. 전부 다. 걸려있는 모두가. 와,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거 자체가요, 거대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 카르텔이 작용했다. 뒤에서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국민의힘은 뭐 예상한 대로요, 덕달같이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하고요, 사과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조기 대선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이재명이 이런 말을 위인이 됩니까? 위대한 국민 어쩌고 저쩌고, 위대한 공화국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할 자격이나 돼요? 자, 만장일치, 한대행 국민연 소집, 즉각적으로 바로 공정대선 위에 정치 중립 지키겠다 선언했습니다. 6월 3일 유력하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장미대선을 위해서 5월 말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60일 딱 채우는 게 아니고 60일 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50일 정도 뭐 이렇게 후에 치러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장미대선이 된다.
권영세 결정 겸허히 수용한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 이재명 빛의 혁명 어쩌고 저쩌고 민주주의 부활시켰다. 한덕수 차기 정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선 관리에 최선 다한다. 요건 이제 동아일보인데요. 자, 군법원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오전 중에 석방한다. 이 사람이 저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요. 1등 공신이죠. 이 곽종건이가. 이 곽종건 구명운동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하고 있었고, 이 사람 후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딸들이.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어쨌거나 이제 올 게 왔습니다. 자, 조기 대선으로 가는데요. 우리 언론에서 주목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4인이죠. 4인. 이 4인 가운데 이제 솔직히 현상적으로 보면요. 오세훈은 조금 멀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은 명태균 건에 지금 걸려 있는 데다가 이걸 바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설사 오세훈 주장이 맞더라도 이걸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재판을 해봐야 된다고.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이슈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요즘 오세훈 한때 2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10% 가까이 갔었는데 요즘 뭐 4%, 3%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오세훈은 조금 멀어졌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자, 대신에 홍준표가 많이 치솟아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실상 2위는 요 안에서 여기 2위는 홍준표더라고요. 한동훈은 지금 그 밑바닥에서 지금 깨작거리고 있고요. 못 올라오네. 그래서 여기 범보수 쪽에서 완전히 낙인을 찍어놨죠, 지금. 그렇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정치인과는 좀 다르잖아요. 이미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선 주자급 중에 국민의힘 혹은 이 보수 쪽에서, 출마하려던 그동안 과거를 보더라도요, 유력 주자들 중에 새로운 유형이 2명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 누군가 하면 김문수하고 한동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김문수 같은 인물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청렴하면서도 그야말로 서사 드라마를 갖고 있잖아요. 이분의 드라마는 제가 본격적으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됩니다. 경북 고등학교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삼성계엄 반대 시작하면서 무기정학을 맞잖아요.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야. 경북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학 한 달로 이제 바뀌면서 학교를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쭉 이렇게 학생 운동하고 그리고 노동 운동의 전설, 노동계의 대부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감옥도 2번이나 가고 이런 일련의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180도 인식의 전환, 사상의 전환, 이념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대선 주자군 중에서 가장 우파죠, 이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일본을 대하는 태도, 역사관, 5.18을 바라보는 시각, 부정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4.3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우리 상해 임시정부, 건국 뭐 이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다른 주자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됩니다. 역대 이런 보수 주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가장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청렴 그 자체잖아요. 청렴 그 자체. 그리고 저들이 틀려고 해도 틀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 김문수에 대해서는 그냥 사상 검증만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대선 주자인 겁니다. 노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라떼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꼰대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나이는 제일 많지 이 중에서도. 그렇지만 얼굴도 동안이잖아요. 청년 김문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뭐 이 시간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홍준표는 저력이 있죠. 요즘 지지율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홍을 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이게 부담 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다합니다. 그래서 홍인지 아닌지는 좀 가봐야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지지율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홍이 과연 김문수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좀 가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의 메인스트림이 이미 김문수에게 많이 가 있습니다. 특히 영남 민심이 중요한데 영남은 압도적으로 지금 김문수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자, 역대 국민의힘 혹은 보수 쪽에서 갖지 못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한동훈이기도 하죠. 이런 스타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주목하는 인사들이 꽤 있죠. 특히 조갑재 한동훈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진도 한동훈 쪽으로 갔고 정규재는 놀랍게도 한동훈보다도 이준석으로 가더라고요. 이준석. 조갑재도 이준석을 지금 좋아하긴 하는데 이준석은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준석과 한동훈을 하나로 묶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갑재도 원래 자기가 옛날에 지지했던 사람은 이 김문수였습니다.
과거 경기지사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부터 김문수 편이었는데 조갑제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타고 있죠. 자, 아무튼 이들 간에 이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지만 이들 외에도 대선 주자군에 지금 이름을 올릴 사람 여럿 있습니다. 지금 10명 이상이 출마할 것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그리고 여기 윤상현, 나경원, 김용현, 그리고 황교안 이들입니다. 반드시 출마할 겁니다. 1차 컷오프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도 출마하겠죠. 다들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친윤을 등에 업고 윤상현과 나경원이 이번에 어떤 파괴력을 보일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지난 당대표 경선 때 용산에 백업을 받았다라고 알려지는 이 원희룡도 과연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파 유튜브 기준으로는 상당히 인기 있는 김용현 장관, 이분이 과연 출마할 것인지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죠.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분은 전 출마한다고 봅니다. 이분은 부정선거 이슈 때문이라도 출마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승민은 원래 이거 하나 노리고 있었고요. 당연히 출마하고요. 안철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이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준비를 다 마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안철수는 여러 번 출마했기 때문에 틀을 갖고 있죠. 이렇게 저렇게. 제가 볼 때는요, 여기 앞에 있는 인물 중에는 저는 김문수를 주목합니다. 김문수로 가야 될 이유 중에 지더라도 김문수로 가야 돼요. 지더라도. 이거 사실 이길 사람이 사실 마땅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건이면은 김문수가 나왔습니다. 김문수로 가서 지게 되면은 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아군 진영을 이게 방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가서 져버리면 그냥 망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길 수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리고 김문수로 이기면 제일 좋은 거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차선을 선택하라 그러면 누굽니까?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득표 가능성만 딱 놓고 보면 안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만일에 차선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이재명에게 가장 대항력이 강한 사람은 이 안철수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될 때도요, 그때 안철수 나왔잖아요. 홍준표도 나갔고 두 사람 합치면은 문재인한테 이겼습니다. 안철수도 그 당시 20% 넘게 나왔거든요. 홍준표는 23%인가 나왔고 안철수는 21%인가 나왔는데 둘이 합치면 40 몇 프로 나와요. 문을 그냥 조금 이깁니다. 그리고 실제 대선이 있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안철수로 단일화하면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 홍준표로 단일화하면 이기지 못하더라고. 그 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조갑재 같은 사람이 안철수로 가야 된다라고 난리를 쳤죠. 결국 그렇지만 단일화되지 않고 다자 대결해가지고 문이 그냥 무난하게 당선되고 말았죠. 물론 그 대선도 부정선거 이슈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 투표 용지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가 빠져가지고 이상한 투표지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저도 그런 투표지 직접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진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래, 그런 걸 보더라도 그 선거도 공정한 선거, 공명한 선거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아무튼 이번에도 걱정입니다. 조기 대선에 있어서 부정선거 예방 방지, 여기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많이 참고해야 됩니다. 트럼프도 부정선거 위험이 있었지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동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다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만 당선 가능성만 딱 따지고 보면 이들 중에서는 앞선 4명을 빼고요. 여기에서는 어쨌거나 이 안철수가 제일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저히 보수에서 품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안철수도 비등비등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정치적 색깔이 조금 약하죠. 그래서 무난한 카드로는 그만이다. 이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지지율이 2%에서 시작했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10 몇 프로, 20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니까. 이 안철수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나 주된 타겟팅은 목적타는 저는 일단 김문수로 두고 싶습니다. 이 사람으로 가게 되면요, 이재명과 모든 면에서 차별화될 겁니다.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 차별화되고요, 청렴성에서 완전 차별화되고 능력면에서도 차별화됩니다. 둘 다 경기지사였잖아요. 누가 잘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이재명은 경기지사로서 업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냥 논란만 크지. 김문수는 화리가 그 자체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과거로 보여서 그렇지 판결을 만들고 뭐 그리고 KTX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GTX 이런 것들 그 전부 김문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까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어떤 상대적 장점들이 부각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또 할 수 있도록. 자, 아무튼 지금 시작됐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벌써 썼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조만간에 이제 장관에서 이제 사퇴하겠죠. 50일 뒤쯤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까. 5월 말이 아니면 6월 초입니다만은. 자, 아무튼 싫든 좋든 여기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